저희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김미희 수석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략하게 소개 말씀 주시고 네. 이 주제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아, 그렇게 예. 진행을 하시죠. 네, 네네. 네, 네, 네. 제가, 저희 이 제목, 좀 구조조정 드라이브, 수익성 반등과 재무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 동향이 어떤지 저희가 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네, 네. 다음 이제 이슈들에서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2024년 롯데그룹은 화학 부문 손실 확대와 호텔 부문 적자 전환으로 인해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는데요.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과 여러 비용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매유통 부문은 비용 효율화 노력을 토대로 음식료 부문은 가격 인상을 바탕으로 그룹 실적 안정성을 뒷받침한 반면에 화학 부문은 누적된 공급 과잉 등 비우호적인 수급 여건을 계속 이어가면서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게다가 면세 수요도 이제 회복 지연이 되고 해외 공항정의 임차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호텔 부문이 적자로 전환되었고요. 건설 부문 또한 미분양 및 장기 미수금 사업장에 대한 대손 인식으로 수익성이 저하되었습니다. 네,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수익성 하락 때문에 영업 현금 흐름 저하가 나타나면서 차익 부담은 가중됐습니다. 2024년 말 그룹 합산 총차입금은 51조 원, 순차입금은 41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순차입금이 약 4조 원가량 증가하였는데요. 다만 소매 유통과 호텔 부문의 대규모 자산 재평가 효과로 레버리지 지표는 전년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에 들어서는 호텔 부문 이익 창출력 회복과 화학 부문의 PRS 자금 조달 등으로 차입 부담이 다소 경감되는 모습입니다. 각 부문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저희 금일 공시되는 보고서에서 참고 네, 부탁드리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음으로는 이슈 중심으로 네, 네.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동향에 대한 이렇게 배경 설명을 잘 주셔서 조금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롯데에 대해서는 이제 네 가지를 잡아주셨는데, 일단 시작은 첫 번째로 최근 5년 그룹의 투자 방향과 성과, 재무 완충력은 어떤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왼쪽 하단의 그래프를 좀 같이 봐주시면 최근 5년간 롯데그룹의 부문별 자본적 지출이 정리된 그래프입니다. 연평균 규모는 4.5조 원 수준으로요. 이 중에서 화학 부문이 2.1조 원 내외를 차지해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개별 투자건으로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조 원이 투입된 롯데케미칼의 인도네시아 NCC 건설 프로젝트가 가장 큰 축에 속하고요. 네, M&A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인수에 2.7조 원 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소매유통 부문에서는 신규 출점과 기존점 리뉴얼 등 집객력을 높이기 위한 오프라인 점포망 투자가 지속되었고요. 온라인 그로서리 강화를 위한 오카도 물류 투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분 투자로는 롯데쇼핑의 한샘 지분 투자와 코리아세븐의 한국 미니스톱 인수가 있었습니다. 음식료 부문 같은 경우는 2022년 롯데웰푸드가 롯데푸드를 흡수합병하면서 생산 라인 재배치가 있었고요. 물류센터 건설 등으로 자금이 소요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웰푸드나 칠성 모두 이제 해외 쪽 공장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자본적 지출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2년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사업에 진출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2024년부터 송도에 대규모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2024년 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그룹 합산 캐펙스 투자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반면 기타 부문 투자가 확대되는 이유가 바이오 투자 때문입니다. 네. 최근 수년간 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확장적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업황 악화에 부딪히면서 실적 부진이 이어진 결과 그룹의 재무 부담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2024년부터 전사적인 구조 조정에 돌입하여 비핵심 자산 매각, 비효율 자산 철수, 비효율 사업 철수, 조직 효율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화학 부문은 범용 석유 화학 중심의 기초화학 투자 비중을 줄이고 전지 소재, 수소 에너지 등 고부가 가치 분야로 선택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호텔 부문은 과거 외형 확대에 치중해서 마진을 확보하지 못했던 면세 사업을 구조 조정하고 채산성이 확보되는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롯데그룹에서 매각이 완료되었거나 예정된 자산은 총 3.8조 원 이상으로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화학과 호텔 부문의 매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화학 부문에서는 최근 PRS를 활용해서 지분 매각이 두 건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미국 루이지애나 법인 지분 40%와 2025년 인도네시아 법인 지분 25%를 매각해서 총 1.3조 원을 마련하였고요. 그 밖에도 사업부 조정, 추가 지분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조 원 이상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호텔 부문에서는 이제 가장 컸던 것이 롯데 렌탈 지분 매각이고요. 이걸 포함해서 총 1.7조 원의 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는 그룹의 재무 완충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투자 계획을 감안하면 중단 기간 내 재무 구조의 개선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롯데케미칼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선택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롯데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송도 캠퍼스 건설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4.6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룹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과 자산 매각 대금 유입 시기와 규모, 신사업 투자 성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석화 산업이 어려워서 구조조정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미래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예. 네. 두 번째 이제 그 퀘스천인데요. 최근 2년 동안 좀 많았죠. 그 신용등급이 변동된 회사들의 신용등급 관련 이슈는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네. 말씀 주신 대로 최근 2년간의 변동이 있었던 계열사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석유화학 업황 침체로 영업 적자가 계속되고 재무 안정성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전망 등급 지속적인 하향 조정이 이어져 왔는데요. 2023년 6월 기존 AA 플러스에서 AA로 등급이 하향된 데 이어서 2024년 6월에는 전망이 한번 바뀌고 또 2025년 6월 추가 하향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신사업 확대 등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초 소재 부문 실적 부진이 커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단 기간 내에 실적 반등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요. 따라서 상당 수준의 자구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신용 등급의 추가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최근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산업 구조 조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따른 경과와 영향에 대해서 저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신용등급이 하향되면서 이게 다른 기업들에게도 또 영향을 미쳤는데요. 계열 통합 신용도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롯데물산, 롯데렌탈, 롯데캐피탈의 전망과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롯데지주 역시 주력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등급 하락이 가중평균 신용도 산출에 반영되면서 동반 조정되었고요. 롯데하이마트와 코리아세븐은 자체 신용도와 계열 통합 신용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계열 지원 가능성이 애초에 신용 등급에 반영되지 않았던 케이스고요. 롯데건설은 계열 통합 신용도가 하락했지만 자체 신용도와의 격차가 유의미하게 유지되면서 지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롯데하이마트, 코리아세븐, 롯데건설은 자체적인 실적 부진으로 인해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던 사례입니다. 먼저 롯데하이마트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대형가전 수요 위축으로 영업 실적이 부진하였고요. 영업권 손상 차손이 반복되면서 재무 안정성이 저하되어 신용등급이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저수익 점포 폐점, 사업 구조 전환 등 체질 개선 노력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과거 대비 손실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데요. 2025년 연간 기준으로는 영업 흑자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영업 실적이 흑자 기조로 전환된다면 현 수준의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점포 축소로 매출 기반 약화가 심화될 경우 등급 하방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어서 실적 동향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리아세븐은 미니스톱 인수 이후에 수익성 부진이 지속되고 차입 부담이 확대되면서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현재 저수익 점포 정리와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 업계의 경쟁 심화와 점포당 매출 정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서 신용도 하방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롯데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 우발 채무 부담 등으로 등급이 하향되었는데요. 이후 PF 우발 채무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있고, 시중은행과 공동펀드를 조성해서 만기 도래 채무 대부분을 장기화하였고요. 또 해당 펀드의 계열사들이 후순위로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단기 유동성 리스크는 과거에 비해서 완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롯데물산은 향후 신용도 방향성이 계열 지원 부담 완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자체 영업 현금 흐름을 통해서 재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원 주체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열 지원 부담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롯데케미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요. 24년에는 롯데건설 유동화 SPC에 후순위 대출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25년에는 케미칼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은행 지급 보증을 확보하면서 롯데 월드타워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우수한 영업 실적과 자체적인 재무 구조 개선 노력에도 이런 계열 지원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신용도 상방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금융 계열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롯데렌탈의 경우 신용도 방향성은 대주주 변경 이후에 사업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일 것으로 봅니다. 음. 2025년 3월 최대 주주였던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대 주주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롯데렌탈의 자녀 공모사채에 대해서도 또 이제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중도 상환 특약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향후 중도 상환 관련 유동성과 더불어서 재조달 조건과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하락세가 완화되고 있고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기조로 재무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 신용도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롯데그룹으로 인해서 회사채 시장이 계열통합 신용도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 또 네. 기억이 좀 떠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예, 새로 어, 생경한 이슈로 보여지긴 하는데, 네, 그 상법 개정안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롯데 지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말씀이 기대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네. 2025년 7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시행되었죠. 그 이후에 저희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하는 추가 개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소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기존에 이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했었던 그런 전략들이 더 이상 이제 좀 구사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2025년 6월 말 롯데지주의 자사주 비율은 27.4%로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5.4%에 이르고 그 밖에 주주 구성이 분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를 소각 또는 매각하더라도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 그리고 매각 방식을 택하게 되면 자본 확충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사주의 전략적 활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회사 지분율 희석 방어를 위해서 지분을 직접 매입해야 한다거나 이런 재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사주 관련 법안의 입법 진행 상황과 가결 시 롯데지주의 방식 선택, 그리고 자회사 지분율 유지 관련 자금 소요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신정부 이후에 승법 개정이 뭐 여러 가지 이 경로를 통해서 회사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네 번째 질문 아마 여기 SK그룹에서 제가 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부채성 자본 조달 과정에 수반된 잠재적 채무 부담이 롯데그룹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 SK그룹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 역시 투자 재원 확보,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서 차익정산 계약이라든지 신종자본증권 같은 다양한 자금 조달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 규모는 2025년 6월 말 기준 약 3.1조 원 규모로 파악됩니다. 먼저 PRS를 활용한 조달 규모는 총 1.5조 원 규모인데요. 롯데지주가 롯데글로벌 로지스와 와디즈 주식을 활용했고요. 롯데케미칼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인도네시아 네. 다회사 주식, 그리고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뉴스테이 사업 관련된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PRS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TRS 약정 규모는 총 7천억 원으로요. 롯데쇼핑은 이제 롯데몰과 같은 임차 점포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증권을 기초로, 호텔 롯데 같은 경우는 오시리아 테마파크 PFV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기초로 정산 계약을 체결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종자본증권은 좀 여러 계열사들에서 발행을 했는데요. 롯데지주, 컬처웍스, 에너지 머티리얼즈, 코리아세븐, 롯데캐피탈이 합산 총 9천억 원 가량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중 발행일로부터 6년 후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제외하면 대부분 1년 반에서 3년 사이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고 미행사 시에는 스텝업 금리가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상환 부담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원활한 차환 이력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상환 부담의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 기준 변경이나 금융시장 경색이 일어날 경우에는 차환 여력이 저하될 수 있고요. 또 투자 성과가 부진할 경우에는 또 네.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서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SK국과 마찬가지로 뭔가 재무적인 텐션, 변동성의 증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활용의 요인이 있으니까 잘 예, 활용을 하고 계시겠죠. 예. 네, 이렇게 롯데그룹에 대한 저희의 그 말씀을 드렸고 역시 뭐 그 사전 질의도 주시긴 했지만 현장 질의 주시면 저희가 네, 아이고 벌써들 주셨네요. 제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롯데그룹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석유화학과 유통산업 모두 구조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수익성 반등이 가능할까요? 비현실적인 수익성 반등도 있나요? 뭔가 이건 진실성을 담은 답변을 달라는 뜻인 것 같고요. 아, 예, 예. 부탁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가장 네. 궁금했던 네. 부분이라 제목을 이제 수익성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그러네요. 예, 네네네. 어, 안타깝게도 사실 석유화학이나 유통 모두 유의미한 업황 반등은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먼저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 과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수요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좀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누적된 공급 과잉 해소에는 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조한 수익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동박 부문의 경우에는 좀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손실폭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어쨌든 저조한 수익성이 이어지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통 부문에서는 지금 할인점을 비롯한 이제 그로서리 쪽이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부진점 폐점이라든지 산업 내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내년에 롯데에서는 부산 지역에 오카도 물류센터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기대 좀 계속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긍정적인 걸 좀 다시 같이 말씀드리자면 네, 뭐 정부 경기 부양책 때문에 최근 소비 심리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또 해외 사업에서 지금 유통 쪽이 약간 성장을 하면서 실적 기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보여지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마트가 좀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기대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기대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뭐 음식료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이제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호텔 같은 경우에 최근 생산성 위주의 전환과 또 뭐 중국인 한시 무비자 입국이라든지 이런 좀 네. 긍정적인 호재 요인들이 있어서 이런 쪽에서는 좀 수익성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말씀 주신 핵심 사업에서의 조금 큰 드라마틱한 네.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다각화된 구조 하에서 어떤 효율화 노력들을 바탕으로
그룹 전반의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음.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잘 되어서 사실 수년간 롯데그룹이 저희 그룹 이슈에 항상 자리를 해왔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좀 되는 시기도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 저희 김민수 연구원님 롯데그룹 말씀 아, 감사합니다. 예.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그 포스코 그룹 진행을 하겠습니다.